안녕하세요. 신규진입니다. 오늘 그 커뮤니티에 그 고 작가님께서 올리신 것처럼 그 김남국 이슈가 아주 뜨겁거든요. 그게 뭔고 하니 JTBC에서 그 김남국 의원의 그 핸드폰 화면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게이 남성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흔적, 그것은 이제 캡처가 된 거예요, 그것이. 근데 JTBC가 약간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그 게이를 상징하는 그 무지개색 있지 않습니까? 그 폰트를 써가지고 뭐 내 이름은 김남국, 내 이름 검색하는 의원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서 아우팅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그널을 줬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분석해 볼 얘기거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김남국 의원의 뭐 정체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게 공론의 장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요새는 또 사람들이 뭐 성 정체성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그 PC적으로 political correctness의 차원에서 이거는 뭐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사생활인데 뭐 어떠냐, 뭐 그런 쿨한 감정도 있는 반면에 요새 이제 또 LGBTQ 이런 그 성적 소수자들이 이게 집단 행동을 하면서 뭐 차별 금지법 같은 거 이제 주장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또 여론에서는 그런 위협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또 성적 소수자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걸 넘어서 이 제도권의 영역에 들어와서 뭐 동성 결혼을 허용해 달라, 뭐 또 뭐 우리는 소수자니까 권리를 뭐 인정해 달라 하면서 그런 식의 정치적인 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게 이 게이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한 번도 이렇게 뭐 연예인 중에서는 있었지만은 당당하게 뭐 나 게이다 커밍아웃하는, 성적 정체성을 커밍아웃하는 수준의 정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 해외, 특히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뭐 여성 그 레즈비언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총리하고 시장하고 그런 게 굉장히 빈번해요. 왜냐면 이 게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좀 배타적이면서 자기들끼리 이 조직화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미 미국에서는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도 이미 뭐 그 동성애 그런 게 결혼이 합법화가 됐고, 지금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유럽에도 꽤 많은 나라들이 동성 결혼도 합법화가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 서브 문화, 서브 컬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위 문화에서는 뭐 저작거리 문화에서는 뭐 김남국이 성적 정체성이 이렇대,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썼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호사가들의 입방아의 소재로 떡밥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 공론의 장에서 뭐 김남국 의원을 막 저격하거나 뭐 몰아가거나 막 하는 것은 자칫하면 또 역풍이 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왜 JTBC가 이렇게 김남국을 조금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이런 의도를 갖고 방송을 했느냐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김남국 의원을 좀 엿먹이기 위한 저격성의 보도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뭐 TV조선이나 약간 우파 성향의 매체에서 이런 일을 터뜨렸다 하면은 아마 더 정치적인 역풍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JTBC였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JTBC는 아시겠지만 JTBC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친문재인적인 성격이 강한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약간 이 민주당 내부, 그리고 이 좌파 진영, 그리고 그런 좌파 진보 진영에서 뭔가 분열이나 균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약간 이제 JTBC는 예전부터 조금 친 이재명은 절대 아니었어요. 약간 반 이재명 성향. 그러니까 친 문재인이면서 친 이낙연적인 그런 성향을 조금 보였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재명을 굉장히 많이 저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 보면은 친 이재명적인 성향을 보이는 MBC나 뭐 그런 쪽의 언론과는 달리 약간 JTBC는 굉장히 이준석에 대해서도 공격적이고 좀 삐딱했었어요. 예.
JTBC가 굉장히 이준석을 이렇게 조롱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JTBC는 이 두 이씨, 예, 이재명과 이준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JTBC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왜 콕 찍어서 그럼 김남국을 저격했을까? 예, 왜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을까? 근데 김남국의 캐릭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보면은 지금 뭐 수박 논쟁이 한창인데,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 뭐 이동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김용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낙연을 증오하고 저격하고 뭐 수박이라고 하면서 분탕종자로 막 몰아갔잖아요. 근데 제 느낌에는 이낙연 씨도 그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긴밀한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들리는 바에 의하면 문재인은 정세균을 더 선호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친문 라인 쪽에서 이재명을 제압을 잘 못한 거죠. 이재명의 그 카르텔을, 이재명과 이해찬의 그 카르텔을.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그 쌍방울 대북 코인하고 그 코인 사건하고 또 다른 단계로는 그 이스타항공 그 문제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 경쟁하듯이 단독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 그 사람들은 뭐 정권 탄압이니 어떤 뭐 보복이니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게 아니고요. 항상 자기들 내부에서 터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뭐 조국 사태부터 쭉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권력 암투, 내부에서 이렇게 밀려져 나간 사람들이, 뭐 검찰이든 언론이든 이런 식으로 투서를 넣어가지고 상대의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차도살인처럼. 지금 보면 민주당은 어쨌든 그런 강성 지지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 총질식으로 막 나와서 자기들의 그 이름 걸고 얼굴이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쓴소리라거나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게 잘 먹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물밑에서 서로 죽이려고 작업질을 하는 건데, 저는 지금 보면 이제 김남국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 조국 엄청 오바를 떨었잖아요. 뭐 조국의 뭐 사진을 끌어안고 자네 어쩌네 하다가 다시 또 이재명으로 확 돌았잖아요. 근데 사실 기존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조국 수호대라고 해가지고 그 나이든 여성층의 팬들이 막 조국 이렇게 물티슈를 닦아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팬덤 중에 상당 부분이 그런 식의 친문, 그리고 친낙, 예, 그리고 친조국으로 갔었는데, 뭐 옛날에 보면은 뭐 문을 여니 문을 여니, 뭐, 조국이 보인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재인, 이낙연, 조국,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또 문재인 지지하던 여성층의 큰 팬덤이 있었죠, 조국이. 근데 이제 조국도 자기도 살려고 지금 민주당 내에 주도권이 이재명으로 넘어가니까 이재명을 이제 지지한 거죠. 이낙연을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팬덤이 떨어져 나갔고, 그때 이제 조국한테 속았다. 예. 그리고 뭐, 오히려 이재명에 대해서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 이제 이재명을 굉장히 그 문재인, 의 적대적인 그런 이단아, 그리고 이렇게 잡거, 예. 진성 운동권도 아니고, 그리고 뭐 민주당의 어떤 진골 성골은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재명은 굉장히 좀 아웃사이더적인 민주당 버전의 약간 트럼프 같은 외부에서 포퓰리즘으로 자기의 세력, 자기 팬덤을 가지고 이제 당을 뒤흔들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재명은 이제 자기 기가 살고 자기 독자적인 세력이 구축이 되면 뭐 다 배신 때리고 할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을 되게 경계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조국 팬덤이 그때 막 뭐 책도 뭐 조국 후 책을 불태우고 어떻게 당신이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런 정서가 이제 민주당 내에 있고, 조국을 이제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이재명을 지지했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도 지금 보면 자기가 만약에 민주당을 확 다 먹었고, 자신의 영향력이 이제 문재인보다 더 세다, 친문보다 세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뒤도 안 보고 뭐 조국이니 뭐 문재인이 다 밟을 사람인데, 지금 자기 입지가 그렇게 되지 못한 거죠. 한, 70% 정도밖에는 흡수를 못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을. 그래서, 그리고 항상 20, 30%의 안티들이 지금 상존해 있기 때문에,
계속 참고 있는 거죠. 이재명은 이제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고 자꾸 문재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전선을 그으려고 하는 게 이재명의 이제 계략인데 이 지금 상황에서 이 김남국의 이 문제가 터진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친문과 친명 사이의 어떤 그런 내부 싸움에서 이 김남국이 중간에 있던 기회주의자, 회색분자 김남국이 어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으로 잘못 걸려든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김남국 보면은 이제 이재명으로 완전히 이제 신분 세탁을 했잖아요. 라인을 갈아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문재인 지지층이나 이재명을 싫어하는 이제 친문 지지층에서는 김남국이 좀 눈에 가시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김남국이 그때부터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회색 분자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좀 미움을 많이 샀다고 해요. 네, 친문층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온 이제 김남국의 이것도 그렇고, 이제 그 김의겸이 어쨌든 똥볼을 차가지고 내부 고발식으로 이게 화제가 되고 나서 지금 코인 빵빵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대북 송금과 이 북한의 도발도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게 자기네들 돈줄 끊길까봐, 그리고 자기들이 심어놨던 이 뿌락치들이 다 이렇게 수면 위로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더 고립되지 않습니까? 자금줄이 끊기고. 그래서 그런 식의 협박식으로 이렇게 징징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정권을 더 도탄에 빠뜨리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이제 혼란으로 빠뜨리고 공포를 조장해서 이 정권에 엿을 매기겠다. 지금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쪽에 전 정권 인사들, 대북 송금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과 이해찬의 카르텔, 그리고 문재인까지 다 보호해주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체제 전쟁에 들어와 있고, 지금 완전히 지금 낙동강 전선에서 버티고 있는 듯한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모든 터질 일들은 다 터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전 정권에서 북한의 눈치만 보면서 그 조작했다, 예, 월북몰이를 했다, 이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 밝힐 거를 밝히고 계속 이렇게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보수가 쭉 전선을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해프닝은 아마 그쪽 내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머리 잡고 싸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만연해 있다. 저는 그런 시그널로 읽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춘추 전국시대, 지금 저쪽도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원보이스를 내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용해서 뭐 이스타든 뭐 대북코인이든 뭐 성남FC든 탈탈 털어가지고 빨리 그들을 정의의 법정 위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추가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그 DC 갤러리 게시판에다가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해명성의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이제 커뮤니티가 떠들썩했기 때문에 이 글을 고심해서 나름대로 올린 것 같은데요. 지금 오히려 더 역효과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남국 의원의 그 글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해당 어플은 국정감사 준비 단계에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스캠피싱 관련 실태 조사 차원으로 제 폰과 의원실 보좌진 핸드폰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보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죠. 간접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공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떳떳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태도가 사람들에게는 뭔가 구구절절한 변명,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 하는 변명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정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두 가지가 있겠죠. 진짜 이 말이 김남국 의원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변명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자기가 사적으로 이것을 썼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아예 그냥 무시하고 이 사건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좀 더
더 당당하게 밝히던지, 예, 사적으로 쓴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이런 사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왈가왈부하고 한 사람의 그런 뭐 이미지를 모욕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 뭐, 그러니까 약간 소극적으로 이렇게 그냥 무시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뭐 자신의 권리라든지, 자신의 사적 영역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하든지, 그런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치면은, 변명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치면은, 오히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본인이 이거를 공적으로 썼고, 사적인 거랑은 무관한 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나는 이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나의 성적 정체성을 오해해서, 약간 이렇게 조롱하거나, 자신 이미지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그런 뭐 밈 같은 것도 돌고 있고, 커뮤니티 상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가지고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거나, 나를 놀림감으로 만들고 나의 사적 영역을, 사적 권리, 인간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모든 사람,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인식하듯이 이것이 김남국 의원이 비판받을 만한 요소는 아니에요. 뭐 도덕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공적으로나. 왜냐면 그건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 실제 뭐 성적 성향이 어쨌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에서 좀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를 좀 숨기려고 하고 그 대중이 생각하는 그 문제, 그 대중이 생각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지 않고 빙빙 돌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이런 메시지에서 드러나는 어떤 태도와 인식에 대해서 많은 그 네티즌들이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성상납 의혹에 대처하던 방식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경우도, 전 대표의 경우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나는 성상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혹은 나는 그 시간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게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기보다는 계속 본질과는 다른 어떤 지역적인 사실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그 질문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구심이 많이 증폭됐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찰 조사를 난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안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나는 수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내가 결백한 거다. 혹은 내가 강용석 씨와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죄가 없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좀 본질을 호도하는 듯한 얘기, 자기 변명성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김남국 의원도 그냥 심플하게 자기의 그 성정체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에 대해서 아예 그냥 이건 사적인 영역이니까 내가 답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무시를 하던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니까 자기 성정체성과 상관없이 어떤 나를 확인되지도 않은 나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당신들이 나의 이미지를 막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던지 그리고 언론사나 뭐 이런 쪽에 있어서도 문제를 뭐 제기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간다면은. 예. 그리고 또 이게 자기가 또 쓸데없이 이렇게 말이 긴 거예요. 나는 보좌진과 휴대폰 계정을 완전히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사생활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나를 그쪽의 성향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냥 만약에 본인이 진짜로 나의 사생활은 나의 사적인 영역에선 내가 이런 애플리케이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 쓰는 사람들의 성 정체성으로 보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나는 그런 성 정체성으로 오해받는 것이 뭐 억울하다라던가 아니면 나는 이성애자입니다. 깔끔하게 유머러스하게 대응하던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굳이 사람들한테 나 그거 아니거든 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정면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직은 좀 보수적이고 외국에 비해서요. 그래서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자기를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이 솔직히 이제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에서 많은 어떤 불이익이 따른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게이들이 외국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밍아웃 하기가 이렇게 수월치 않고요. 또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게이 성향을 오해받으면 더 이렇게 변명을 하고 나 아니거든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전형적으로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보이는 모습은 확실하게 나는 뭐 스트레이트다라고 밝히지도 않으면서 마치 나를 그쪽으로 게이로 몰아가서 나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던 약간 야물딱지지 못하고 좀 되게 막 소녀 감성으로 막 이렇게 찔찔 뭐 짜면서 조국 그 장관에 대한 어떤 순애보적인 행동을 보인다거나 지금 또 세간에 많이 짤이 돌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스킨십하고 뭐 이렇게 옷매무새 만져주고 뭐 그런 것들의 어떤 이미지와 이렇게 중첩이 돼가지고 오히려 지금 김남국 의원이에 대해 그 애플리케이션의 그 핸드폰 액정이 찍혔을 때보다도 더 이 대응 전략이 본인의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뭔가 좀 당당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건은 사실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김남국 의원을 뭐 공격할 거나 비판할 거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는 뭐 사적인 영역이고 본인의 뭐 성 정체성이니까 뭐 국회의원으로서 일만 잘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일인데 이 건이 이제 파장을 미치는 거는 두 가지죠. 정치인 김남국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응한 것이 뭔가 떳떳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약간 좀 찌질하고 약간 찐따 같은 이미지하고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다부지고 야물지 못하다라는 그 세간의 인식이 더 공고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왜 JTBC에서 굳이 이렇게 마치 김남국 의원의 성 정체성을 자기들이 알고 있었고 이것을 뭔가 돌려까기식으로 골탕매기식으로 아우팅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획이 됐느냐, 뭐 무지개 폰트까지 써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행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김남국 본인의 정치적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JTBC가 이런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뉴스를 내보내느냐.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약간 민주당 내부의 그 이재명 라인과 또 반 이재명 라인인 어떤 586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 간의 반목 그리고 그 안에서 약간 기회주의적이고 회색 분자처럼 행동했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반감 그래서 약간 좀 골탕을 매이겠다 그런 의도가 약간 친문 쪽에서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뭐 김남국 의원은 막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가 뭐 이재명의 무슨 또 약간 가방 못지라고 막 조롱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 그 라인을 갈아타고 너무 이재명 대표한테 막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는 권력 바라기로 줏대 없이 그 아부나 떠는 그런 청년 정치인으로 굉장히 안 좋게 인식이 박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정서가 지금 이렇게 표출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서민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